깜짝 놀랄 일입니다. 한 소년이었습니다.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 홀연히 떨어진 한 명의 난민. 하지만 그가 이국의 작은 마을 한복판에서 만난 것은 다름 아닌 소리를 듣지 못하는 소녀였습니다. 이 둘, 너무도 다른 세상에서 온 두 사람은 과연 어떻게 마음을 나누게 되었을까요? 더 놀라운 건 이들이 말 한마디 없이도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기적 같은 무대를 만든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지금 그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그날 하늘은 아무렇지 않게 파랬어요. 그런데 세상은 끝났습니다. 저는 바그다드 외곽의 한 골목에서 태어난 자이르라고 합니다. 좁은 골목과 붉은 벽돌집, 그 틈을 누비는 고양이들. 저녁이면 어머니가 지어주는 렌틸콩 스튜 냄새. 모든 것이 평범하고 소박했죠. 하지만 평범함이라는 단어는 저희 가족에게 너무 과분한 것이었습니다. 평범함은 언제나 누군가에겐 사치니까요. 저는 음악을 좋아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마흐무드 씨, 바그다드 한 음악학교에서 아랍 전통악기 우드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셨고, 형은 유난히 손재주가 좋았죠. 저는 언제나 둘을 따라다니며 우드를 배웠고, 언젠가 무대 위에서 연주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2003년 봄, 바그다드 중심가에 첫 폭탄이 떨어지던 날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날 형은 집 근처 마트에 심부름을 다녀오고 있었고, 아버지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한꺼번에 울려 퍼진 폭격 소리. 몸이 저절로 움츠러들고 어머니는 부엌칼을 떨어뜨린 채 멍하니 창밖을 보셨습니다. 이름 모를 검은 연기가 도시 위로 피어오를 때 저는 아직도 그게 영화 속 장면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도 무자비했어요. 며칠 후 저는 병원에서 형의 주검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돌아오지 못했고요. 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더 이상 눈물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냥 말없이 부엌에 앉아 차가운 차를 마실 뿐이었죠. 저는 17살이었습니다. 음악을 사랑하던 소년에서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난민이 되었어요. 아니, 난민이라는 말조차 당시의 저에겐 너무 낯설고 무거운 단어였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잃었다는 감각만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희는 유엔의 긴급 구호 프로그램에 등록되었습니다. 각국으로 흩어지는 수많은 사람들 중 저희는 브라질이라는 단어가 적힌 봉투를 받았고, 이후의 인생은 더 이상 저희가 선택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비행기를 처음 타본 저는 창문 너머로 펼쳐진 거대한 대서양의 바다와 끝없이 펼쳐진 정글을 보며 정말 저기서 살아야 하나 하는 두려움만 들었어요. 포르투갈어 한마디도 모르고 영어조차 제대로 못하는 저희 모자는 상파울루 외곽의 한 작은 마을로 보내졌습니다. 이곳은 산타 루치아. 도심에서 차로 2시간 이상 떨어진 외곽 마을입니다. 녹색으로 가득한 거리, 말 대신 웃음이 많은 사람들. 가끔은 거리 한복판에서 삼발을 추는 청년들. 모든 것이 이질적이었고 눈을 마주치는 사람들 대부분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골목에서는 모로 라는 말이 들려왔고, 누군가는 조용히 아이를 제 쪽에서 멀리 끌어당기기도 했어요. 주어진 집은 20제곱미터 남짓의 낡은 시멘트 건물이었고, 부엌과 욕실은 다른 세 가정과 함께 쓰는 구조였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창문은 깨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죠. 어머니는 새벽마다 건물 청소 일을 하셨고, 저는 낮에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포르투갈어 수업을 들으며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 속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말 아무 기대도 없이 걷고 있던 길가에서 어딘가에서 기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저희 동네에서는 쉽게 들을 수 없는 리듬이었고, 낯설면서도 어딘가 편안한 음색이었습니다.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그 소리를 따라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작은 건물 하나, 벽에 그려진 벽화,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계속해서 들려오는 기타 선율. 그 순간 제 심장이 오랜만에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제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땐 몰랐습니다. 음악은 저에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위로받았다고 느꼈습니다. 기타 소리를 따라 들어간 그 작은 건물은 지역 커뮤니티에서 운영하는 무료 예술 교육센터였습니다. 흙먼지가 자욱한 시골 마을 한복판에서 그렇게 맑고 서정적인 음악이 울려 퍼진다는 것이 저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통통 튀는 리듬에 맞춰 손뼉을 치고 있었고 중년의 남성이 웃으며 기타를 연주하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문 옆에 섰습니다. 아무도 저를 의식하지 않았지만 저는 마치 무대 위에 선 사람처럼 긴장했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저를 봤습니다. 짧은 곱슬머리, 커다란 눈망울, 그리고 저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는 그녀의 걸음은 음악보다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라라입니다. 그때 저는 포르투갈어를 거의 몰랐지만 그녀의 미소는 통역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색하게 웃으며 제 손을 내밀었고 그렇게 저희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라라는 그곳 선생님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천적인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었죠. 처음엔 정말 놀랐습니다. 어떻게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음악을 느낄 수 있을까?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누구보다 음악을 사랑했고 음악 속에 숨은 감정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느낄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진동으로 이해했습니다. 스피커에 손을 올리고 기타 줄의 떨림을 눈으로 보고 사람의 호흡을 표정으로 읽어내며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라라는 포르투갈어도 브라질 수와도 유창했고 종종 영어를 썼기에 저와도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언어는 말이 아닌 소리였습니다. 라라는 제가 연주하는 우드의 소리를 듣고 싶어 했고 저는 그녀가 좋아할 만한 멜로디를 매일 밤 연습했습니다. 언어는 저희 사이의 장벽이 되었지만 동시에 그 장벽 덕분에 저희는 더 조심스럽고 진심으로 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어떤 말보다 깊은 교감이 오갔습니다. 처음으로 브라질에서의 시간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라라는 저에게 기타 연주법도 알려주었고 저는 우드를 함께 들려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음악, 다른 문화, 다른 상처 속에서 저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라라의 아버지는 처음엔 저를 경계했습니다. 무뚝뚝하고 조용한 성격이었고 특히 외부인에 대해선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저를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라라는 세상에 대해 아주 특별한 감각을 갖고 있어요. 그 감각은 사람을 쉽게 믿게 만들고 쉽게 다치게 하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제 가슴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저 역시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이었고 누군가를 다치게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로 라라와의 거리를 조심스럽게 유지하려 했지만 그녀는 언제나 같은 미소로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연주한 그 노래, 내 가슴이 울렸어요. 그녀는 수화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라라는 작은 아이디어를 하나 꺼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 앞에서 연주해 볼까요? 제가 놀라며 되묻자 그녀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작고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용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 마을에서 뭔가를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악이라는 다리 위에서 저희는 조금씩 서로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 너머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가고 싶었습니다. 모든 게 조금씩 나아지는 듯했어요. 하지만 삶은 늘 그렇게 허락하지 않더군요. 저는 라라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음악 수업이 있는 날이면 누구보다 먼저 커뮤니티 센터에 도착했고 그녀와 함께 기타 줄을 조율하거나 작은 공연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어느새 라라의 아버지도 저를 조금씩 받아들이셨고 종종 음악 이론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날도 생겼습니다. 제게 있어서 이곳은 바그다드 이후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낀 공간이었습니다.
그 평온이 오래 가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평온이라는 것은 난민에게 너무도 흔하지 않은 감정이었나 봅니다. 어느 날 아침 어머니가 출근을 준비하시다 그대로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동안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 있었지만 언제나처럼 괜찮다고 하셨던 분이었기에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긴 침묵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동성 골반 압박 손상, 수술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 브라질의 보건 혜택은 외국인에게 그리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꼭 붙잡고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그 와중에 또 다른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저희가 거주하는 임시보호 프로그램의 갱신 심사에서 추방 우선 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는 통지였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최근 이민자 정책을 재조정하면서 일부 지역의 외국인 지원을 축소하고 있었고 저희 가족은 그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단 30일. 저희가 가진 시간은 그뿐이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에서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재정난과 후원 중단으로 인해 음악 수업은 폐지될 예정이었고 선생님이자 라라의 아버지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괴로워하셨습니다. 우린 여기서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줬어요. 그런데 그 희망마저도 끝나게 생겼네요. 그는 저에게 그렇게 말하며 기타 줄을 한참이나 매만지셨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왜 모든 것은 이렇게 하나씩 무너지는 걸까요? 겨우 숨을 쉬기 시작한 삶이 또다시 절벽으로 떨어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 없이 센터에 혼자 남아 우드를 꺼냈습니다. 빈 교실 한가운데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조용히 멜로디를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라라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당신, 오늘 무거운 마음이었어요. 그녀는 수화로 그렇게 말한 후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연주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오늘을 위해 저희는 둘만의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기타를 안고 몸으로 진동을 느꼈고 저는 우드를 통해 제 안의 슬픔을 조율했습니다. 소리는 작았지만 그 울림은 컸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잠시나마 돌아온 듯한 느낌이었어요. 며칠 후 라라는 작은 쪽지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마을 축제에서 연주하자고 제안했어요. 당신과 나 마지막으로 음악을 보여줄 수 있다면 모두가 우리를 다르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쪽지에는 그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전쟁보다 무서웠던 침묵이라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존재가 불편하게 느껴질까 봐 침묵하고, 추방당할까 봐 침묵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침묵하고, 다르다는 이유로 침묵했던 수많은 순간들. 라라는 그런 침묵에 음악이라는 이름으로 대답을 주려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마지막까지 연주해봐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라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바람 속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작은 공연이었겠지만 저희에겐 존재를 증명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저 한 곡을 연주하는 것뿐인데 어쩌면 저희 인생 전체가 걸려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공연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우선은 장소부터가 문제였습니다. 마을 축제는 매년 열리는 공식 행사이긴 했지만 외국인 난민이 주 무대에 오르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라라는 조심스럽게 축제운영위원회에 연주 제안을 넣었고 다행히도 커뮤니티 센터에서 라라 아버지와 함께 해온 봉사활동 덕분에 일부 위원들의 호의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단, 시간이 10분을 넘기면 안 됩니다. 리허설은 없고 PA 시스템도 간이형이에요. 담당자는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며 마치 해준다는 느낌으로 승인을 해주었죠. 10분. 하지만 저희에겐 그 10분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매일 저녁 센터에 모여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라라는 청각이 없었기에 진동의 강도와 타악기 계열의 리듬을 중심으로 구조를 짰고
저는 우드의 선율을 그 위에 자연스럽게 얹는 방식으로 편곡했습니다. 놀라웠던 건 라라는 감정 표현에 천재적이었습니다. 그녀가 가만히 눈을 감고 몸을 흔들 때 저는 마치 음악이 아닌 영혼과 대화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손짓 하나, 고개를 살짝 돌리는 움직임 하나에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기나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저희 둘은 공연 리허설을 끝낸 후 조용히 옥상에 올랐습니다. 별이 가득한 브라질 밤하늘 아래서 라라는 가만히 수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에 처음 들어온 말하지 않아도 편한 사람이에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데 저보다 더 많은 걸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무대에서 실수하면 어쩌지? 혹시나 그 순간이 이 모든 꿈의 끝이 되어버리면 어쩌지? 혹시나 사람들의 시선이 저희를 다시 이방인으로 몰아붙이면 어쩌지? 다음날 아침, 저희는 센터 앞에 서 있던 몇몇 낯선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경찰과 함께 온 출입국관리국 직원들이었습니다. 센터 직원의 통역에 따르면 저희 가족에 대한 임시 체류 종료 확인 절차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녁, 라라는 아무 말 없이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상자 하나를 꺼내며 조심스럽게 저에게 건넸습니다. 공연 때 이걸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안엔 그녀가 만든 조명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라라가 공연의 흐름을 느끼기 위해 LED 진동 장치를 만들고 그 진동 패턴에 맞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대의 일부가 되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낸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간만에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우드를 배우던 어린 저와 항상 미소 짓던 형.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애로운 얼굴을 한 아버지. 그들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저는 지금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그러다 문득 라라와 연주하던 멜로디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저희의 음악을 들으며 미소를 지으셨을까요?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무대 위 그 10분에 달려 있었습니다.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지만 분명히 마음이 닿는 무대. 그리고 저희는 그곳에서 바람을 연주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날의 울림은 아직도 제 심장을 두드립니다. 드디어 축제 당일이었습니다. 상파울루 외곽 산타 루치아 마을의 작은 광장. 무대는 트럭 짐칸을 개조한 간이 구조였고 마을 사람들은 곳곳에 마련된 접이식 의자에 앉아 조용히 공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서 Zohar and Laura. 사회자가 이름을 호명하는 순간 관객석 곳곳에서 작은 술렁임이 들려왔습니다. 외국인, 청각장애인, 중동 악기. 사람들은 호기심과 불안, 그리고 어쩌면 편견이 섞인 눈으로 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라라와 저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LED 조명 반지의 불빛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고 라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무 말 없이 악기를 들었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졌을 때 광장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우드의 깊고 잔잔한 음색은 이국적이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스미듯 파고들었습니다. 라라는 자신의 몸 전체로 진동을 느끼며 조용히 리듬에 맞춰 몸짓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춤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해석이었고 표현이었고 무엇보다 공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멜로디 속에는 라라와의 만남, 어머니의 눈물, 전쟁터에서의 상실, 그리고 이곳에서의 새로운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10분. 너무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마지막 음이 끝났을 때 마을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두 명, 10명, 그리곤 전원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들은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누군가는 아이를 안고 저희 쪽으로 달려와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이 낯선 나라에서 존재를 인정받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더 이상 마을에서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센터의 음악 수업은 지역재단의 지원을 받아 부활했고 라라의 아버지는 다시 정식 강사로 채용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체류 문제도 축제 이후 언론의 관심을 받으며 재검토되었고 시민들의 서명 운동 덕분에 마침내 인도적 체류 연장이 승인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해 가을 무사히 수술을 마쳤고 현재는 지역 봉사단체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우드 연주를 가르치고 있고 라라는 여전히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했던 건 단지 한 곡의 연주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말보다 강했고 편견보다 깊었으며 그 누구보다 사람들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요즘도 때때로 무대 위에 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그날의 공기를 떠올립니다. 바람처럼 잔잔하게 흘렀던 시간들, 말없이 서로를 이해했던 순간들, 그리고 무엇보다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마음은 닿는다는 것을 믿게 만든 그날의 공연.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가족을 찾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바그다드에 돌아갈 수 있다면 꼭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어디서든 공감은 언어보다 강하고 음악은 국경보다 넓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요. 이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특별한 한국 이야기 또는 세계 어디서든 감동적인 스토리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